오늘도 안녕 못하시죠? 10년차 형사 전문 변호사 박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사건 직후에 곧바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를 찾아가지 않았고 성범죄 사건이나 형사 사건을 매우 많이 다루었던 변호사를 만났고 상담을 했고 그 변호사로부터 굉장히 많은 진술에 대한 추궁을 당하고 그 추궁에 따라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을 때 남자 의뢰인의 말을 믿고 형사 변호사가 곧바로 증거 확보에 나섰다는 겁니다. 만약에 의뢰인이 저는 무죄입니다, 억울해요 라는 말만 듣고 대충 1시간, 2시간 정도 진술만 듣고 억울하시겠네요 라고 하면서 어떤 변호사가 이거 무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불기소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 사건 수임하시죠 라고 이 서류를 들이민다. 그러면 그 말을 믿어야 할까요? 사실 저는 검사의 거의 빙의에서 우리 당사자 의뢰인 고소를 당하신 분들에게 엄청나게 추궁을 많이 합니다. 왜냐? 변호사가 의뢰인의 말을 더 이상 추궁할 수 없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을 때야 비로소 이 변호사가 경찰이든 검사든 판사든 이 사람은 억울합니다, 무죄입니다 라고 주장을 강력하게 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대충 1시간 동안 말을 듣고 아니면 30분 동안 뭐 사무장이나 변호사라 할지라도 대충 듣고 이거 뭐 잘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인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분은 저는 좀 못 믿을 것 같죠. 자, 두 번째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직면한 우리 의뢰인, 고소당한 의뢰인은 뭐죠? 72시간 이내에 형사 변호사와 함께 반박 증거를 찾고 변호에 돌입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칫 2, 3일 뒤에 날아갈 수 있는 CCTV라든가 목격자라든가 여러가지 증거들이 그대로 확보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형사사건에서 성범죄 사건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아끼면 안 됩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뭐 이런 거 있었죠. 한 가지 충고할게. 살면서 변호사 비용은 아끼는 게 아니야. 저 그 말에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100% 동의합니다. 변호사의 수임료에 대해서 조금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변호사의 수임료, 특히 형사사건, 성범죄 사건에서의 수임료는 굉장히 비쌉니다. 적어도 몇백만 원 수준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형사재판에서 무죄율은 1%, 2%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찰, 검찰에서 조사해서 혐의 있다, 이 사람은 범인이 맞습니다 라고 하고 재판에 넘기면 판사님은 상당수가 이 사람은 성범죄자가 맞구나, 맞네 하는 심증을 98%, 99% 가지고 사건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찰, 검찰이 조사해서 재판에 넘겨왔어요. 그리고 기록 유죄의 증거들이 이만큼 있습니다. 자, 뒤에 저기 사건 기록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한 개 사건입니다. 이 정도 사건 기록이 전부 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유죄의 증거래요. 검찰에서 내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판사님은 이렇게나 많은 사건 기록의 증거들이 있는데 무죄겠냐고 생각하겠냐고요? 아닙니다. 유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판사라도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핵심이 뭐냐?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검찰 단계까지 수사기관 단계에서 내가 억울함을 푸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짧은 기간 내에 반박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을 확보하고 목격자를 확인하고 법리를 확인하고 판례를 확인하고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의뢰인의 진술을 듣고 경찰, 검찰 단계에서 조사를 몇 번을 받아야 될 것이며 이런 노력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재판이 열립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까지 그 한 달 주기로 사건 준비를 합니다, 보통은. 근데 이 형사사건에서,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요, 한 달, 2달 이내에 사건의 상당히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형사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다른 사건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이 사건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는 타임 차지로 보통은 수임료를 계산을 많이 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노력이 들기 때문에 타임 차지로 했을 때 비용 자체가 수백만 원 수준으로는 견적이 나올 수 못해요. 그런 사건에서 당연히 수임료가 높은 사건이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을 적게 받는다고 해서 변호사가 뭐 사건을 대충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애초부터 일은 많고 어렵고 그런 사건에서 수임료를 적게 받고 하면은 비효율이 나니까 사건을 안 맡으려고 하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자기가 억울하다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 단계 조사를 받고 있는데 좀 억울함 풀어주세요 라고 하고 하면서 수임료를 되게 깎으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몇백만 원, 뭐 1000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럼 저는 정말 사건을 열심히 상담을 하고 나서 정말 죄송한데 그 사건을 맡으면 제가 다른 사건 2개를 못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지금 이 사건을 맡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신 좀 사건이 많이 없는 변호사 중에 이 사건을 맡아주시겠다고 하시는 좀 비용을 뭐 몇백만 원을 받고도 하시겠다는 변호사님을 한번 찾아보고 그런 분이 계시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변호사님이 절대로 사건을 허투루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사 사건에 대한 어떤 경험과 노하우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에서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변호사는 어쩔 수 없이 적지 않은 비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수백만 원 받고 형사 무죄 변론하겠다, 무혐의 받아들일게요 라고 하는 변호사님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조금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수임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녕.